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1월 5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본격적인 2026년의 시작으로 봐야 되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하루 먼저 올려드리는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들이 훨씬 많은 흐름 쪽에서 쏠림이 커진다는 얘기죠. 이런 쪽들의 변화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더 지켜보면서 돈을 보게 되면요. 일단 미국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 미국 증시는 다우는 그나마 괜찮은데 나스닥이나 S&P 500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기 S&P 500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뭐 어떤 중요한 저항을 이탈을 한 거나 아니면 어떤 약간 지지권은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이런 정도까지 위협을 받았지만 돌아섰고 중요한 지지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가 한 6,900선 중심 전후에서는 지지권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지키고 있다. 이거를 잘 지키고 있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요거 불안불안하니까 다시 한번 또 밑으로 확인하고 들어올지 요거는 딱 지금은 거래 가지고는 아직 판단이 안 됩니다. 거래가 이제 어느 정도 평소처럼 되고 그렇게 되면 1월 5일이 중요하겠죠. 이날부터 이제 나오는 거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026년의 시장을 알릴 테니까 그런 상황 쪽에서 다시 돌아갈지 그거 한번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테스트는 나오고 있다라는 쪽에서 아직 본 게임은 시작도 안 됐다라는 쪽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위기 쪽에서 나왔던 동향들 한번 보게 되면 일단 나왔던 매크로 쪽들은 안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도 그냥 그나마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너무 글씨가 작네요. 또 키워야죠. 제가 눈이 안 좋아서 키워야죠. 그런 쪽인데 금리가 올라가요.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4.2대 근처까지 들어오기 시작한다. 아직은 금융시장의 뭐 정상화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강하게 반영되긴 어렵다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이번 주 나오는 여러 가지 또 경제 지표들 가지고 아직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가상화폐가 좀 반등을 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쪽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그 사이에 또 하나 주말 사이에 변화가 한번 나왔습니다.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게 되면 지정학적인 상황들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조금 고민스러워요. 또 주말 사이 항상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계속 그 폴리마켓이나 이런 데서는 미국이 공격한다라는 쪽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군사작전이 들어갔다. 그랬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봐야 되겠느냐라는 쪽들을 잘 정리해준 데이터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마두로 체프네요. 셰프가 아니고 체프. 마두로 대통령 입장으로는 한 14년 동안 정권을 이어왔었는데 잘 보다 보니까 원래 버스 기사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베스 정권 때 거의 강한 차베스 지지자로 다 대를 이렇게 이어가는 느낌 쪽에서 그런 쪽에서 14년째 약간 두어 번 정도 위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잘 해서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역시나 미국 개입에는 손을 들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군에 의해서 압송돼서 뉴욕으로 와서 재판을 받을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상황들이고 부통령이 바로 대통령으로 승인됐고 그러면 거의 미국의 입김이 미국에 의해서 정권이 축출됐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맞는 입맛으로 베네수엘라가 이제 들어가겠죠. 여기 이제 어떻게 될지를 관건인데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좋아할지 아니면 근데 지금 노벨 평화상 받으신 분 있잖아요. 거기 그 야당 대표 이름이 까먹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 쪽에 얼만큼 해서 얼만큼 동조를 해서 그리고 또 이제 부통령과 같이 정권을 잘 유지하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뒤로 하고 저희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마약 척결과 테러 관련된 지원 이런 걸 가지고 명분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또 실질적인 변화는 또 표면적으로는 중국과 연결이 된 게 좀 있죠. 마두로 정권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끊어내겠다. 쪽들과 함께 실질적인 석유 통제권이 목표. 세계 1위 매장량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석유가 지금 2조 배럴 쪽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3조 2천억 정도의 배럴까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생산량은 많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급감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베네수엘라에 지금 생산하는 석유는 약간 좀 끈적한 석유. 그러니까 즉 나온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정제의 고도화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정권이 그렇게 돈을 안 쓰고 제대로 좀 생산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도 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남미 쪽하고 중동 쪽하고 석유의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중동 쪽은 좀 경질류라고 그러던가? 그래서 좀 깨끗한 석유고 그 중간에서 셰일가스 미국에서 나타나는 것도 여기에 가까운 이거보단 좀 아니라고는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이제 중동산 석유가 제일 좋고 그다음에 미국의 셰일가스 그리고 좀 끈적한 석유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 베네수엘라 석유라고 하는데 이를 생산을 고도화를 조금 더 시켜서 끌어올려서 섞게 되면은 셰일가스와 섞게 되면은 아주 좋은 중동 석유만큼의 질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움직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오게 되면 노리는 게 그거였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 직접 통치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마두로 정권이 미국 석유 기업들을 막 내쫓았었는데 이게 다시 들어오고 그러면 다시 인프라 재건하고 돈을 들여다가 재건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장 많이 구상하는 거는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유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과정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가 변동을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약간 불안 요인이 있다 보니까 틀 수 있겠죠. 지금 시간으로 보다 보니까 유가가 살짝 올라갑니다. 살짝 한 1%대 정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빼고는 중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가서 생산 설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돈을 투여해서 끌어올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중장기적으로 유가가 하락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뭐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너희 얘기고 라고 해서 약간 중국 쪽과 좀 손 내밀었다가 약간 중국이 좀 불편해할 또 상황들이겠죠. 왜냐면 베네수엘라 쪽에서도 약간 좀 지원을 통해서 자기네의 석유를 좀 끌어올려고 했던 측면들이 높은데 반발이 나오겠죠. 또 베네수엘라를 자기 쪽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미국의 압박들로 인해서 변하는 게 좀 그렇다라고 봐야 될 거고 기업 투자들도 막상 가서 이게 돈이 되다 보니까 들어가겠다라고 하겠느냐 미국 정부에 대한 압력들이 이제 그 베네수엘라의 통제력이 얼마나 또 강하게 될 것이냐 아직 잘 모르겠죠. 그런 쪽에서 국가건설 실패가 이게 지금 이제 다음에 베네수엘라가 어떤 식으로 미국의 동조를 잘 해주느냐에 따라 달랐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라크 중동 때 나왔던 거가 거의 비슷하죠. 그런 쪽에서 먼저 가서 이라크는 지금은 괜찮지만 그 초기 중기 쪽에서는 상당히 어지러웠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미국에 맞는 정부를 세운 다음에도 좀 복잡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이라크는 모르겠어요. 지금 반 정도 성공했다고 하든가 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점 쪽에서 변화를 일단 또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그래서 아마 시장에 대한 변화는 불확실성 해소나 불확실성을 키우거나 여러 가지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좀 지나가는 이벤트 정도로 보지 않을까라는 쪽들인데 아직 미국 특히 위험 자산에 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쪽에서도 영향을 끼치겠는데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끼치는 거 보게 되면 그냥 지나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쪽에서 망했던 미국 시장의 내용들을 한번 쭉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변동성 지수가 좀 하락하다 보니까 베팅이 들어와야지라고 해서 CTA 펀드 같은 쪽들 조금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올해를 개정한 거죠. 그렇게 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보니까 업종별 차별화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되는 것만 사기 시작해요. 그런 쪽에서 이런 분위기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러셀 2000 지수가 그래도 강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예, 거의 반도체가 미국도 열일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겠죠. 이걸 결론적으로 봤을 때 미국도 AI 인프라 쪽에서 나오는 인프라와 관련된 하드웨어 쪽에 대한 부각들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연결되는 반도체, 약간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가 더 영향을 받습니다. 비메모리 쪽들도 강하긴 했지만 메모리 반도체가 더 부각을 받고 있고 거기다 나오는 에너지 쪽들, 에너지도 인프라 쪽에 하나의 또 데이터 센터가 들어갈 때 중요한 변화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쪽들 그리고 또 보니까 냉각 시스템 이런 것들도 같이 부각받고 거기다가 로봇 이런 것들도 먹고 거기다가 우주항공 이런 쪽으로 될 만한 인프라 쪽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서 거기서 끌어낼 만한 하드웨어 쪽으로 강합니다. 반대로 소프트웨어 쪽은 약해요. 지금 분위기는요. 아마 이쪽도 슬슬 들어올 것 같은데 경쟁력이 어쩌고 이런 거는 좀 저는 반대입니다. 그거는 그냥 핑계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먼저 돈이 들어왔다는 쪽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함께 구성되는 반도체 소부자 장비 쪽들도 강했어요. 그런 쪽에서 마이크론이 10% 올랐습니다. 와우! 그러면서 4% 급등했다는 것들 보여주고 있고 그런 쪽에서 디램 낸드가 올라왔는데 지금 트렌드 포스 자료를 보게 되면 1분기 중에도 1분기에서 2분기까지 넘어갈 때도 디램 가격들이
50%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와, 지금보다 50% 올라가게 되면 이제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보게 되면 DDR5가 지금 현재 지난번에 8만 원대, 9만 원대에서 시작을 했던 게 지금 30만 원가 있습니다. 3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50%더 올라간다. 그러면 한 45만 원, 50만 원 간다는 얘기죠. 이런 쪽으로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번 사이클에 어쩔 수 없다. 생산할 게 없다. 다 그들은 HBM 갖고 신경 쓰다 보니까 미처 DDR4, DDR5 쪽에서 생산할 게 없다라고 하다 보는데 이것도 수요가 확 늘다 보니까 HBM도 그렇고 메모리 반도체 쪽의 수요도 확 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장을 시킨다라는 쪽으로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한국이 미국 증시를 자극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한국 수출 통계가 12월에 월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나왔는데 반도체가 이끌었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변화가 강하게 이끌어지면서 종목들이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CTA 펀드나 이런 쪽들도 약간 그쪽에 대한 영향을 끼치죠. 월요일 날부터 반도체도 일단 변화가 어떻게 내려갈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인데 소프트웨어는 약합니다. 가장 지금 나서 AI 인프라 관련된 쪽에서 이제 이쪽은 당장 수익이 되겠지만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아직 수익이 안 난다. 이게 가장 어떤 원본적인 근본적인 문제로 보고 있고요. AI 도입으로 경쟁이 심해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마진 축소 위험이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아직 돈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데 돈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도 경쟁이 심해져서 마진이 축소된다고요?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돈도 아직 안 되는데 돈 될 수익 들어올 것도 아직 이익화된 쪽들도 아직 없는데 그게 마진 축소 위험이 있다. 이거는 언제 나오냐면은 어느 정도 AI가 충분히 케이펙스 투자가 완성이 돼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돌아가기 시작해서 이제 추론까지 어느 정도 좀 움직인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돈 버는 소프트웨어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부각받기 시작할 때 소프트웨어가 막 가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난 다음에 그러면 돈을 이 회사도 벌고 있고 이 회사도 이제 벌기 시작한다라고 해서 이 회사들은 강력하게 또 주가가 좀 탄력을 받겠죠. 그런 쪽에서 아니야. 그런데 보니까 얘네들 경쟁이 세다 보니까 이제 단가, 구독료라든가 단가 압력이 들어올 거야.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마진이 경쟁이 나오니까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 보여준 것도 없는데, 수익화하는 업체가 있나요? 지금 수익성을 내가 AI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하고 강하게 얘기하는 회사도 별로 없는데, 마진 압박이 나온다고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직은 그냥 시장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리고 또, 막 그쪽으로 몰려가는데 그러면 소프트웨어도 같이 가져가? 아니야, 일단 하드웨어만 가봐 라고 하다 보니까 나온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쪽의 변화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일단 실적 시즌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근데 또 4분기 실적 시즌 볼 때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3%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IT 쪽이 25.7%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이번에 영업이익의 증가는 C는 뺄게요. IT 쪽들의 하드웨어 쪽들에 좀 더 집중을 맞춘다는 쪽들이 가장 높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주도를 한다. 그러면 나머지 섹터들은 그 정도가 안 되는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차별화가 크다라는 쪽에서 섹터 차별화가 나머지는 하향 조정되거나 또 상향 조정폭 쪽이 제한됐대요. 상향되는 모습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그러니까 강하게 가는 섹터들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쪽들에 대한 변화가 나오겠죠. 이번에 실적 시즌은 물론 또 다시 증익으로 간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증익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분위기는 섹터별로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현재 분위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게 되면 이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당장 CS2016이 1월 6일부터 9일까지 개최가 되면서 여기서 나온 얘기들 그러니까 AI Everywhere입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AI 얘기로 벌써 3년째 끌어오고 있는데 전방위적인 확산 그렇게 되면서 말씀드렸던 버티컬 AI 그러니까 해당되는 산업 쪽에서 어떻게 AI가 들어가느냐 쪽에 대해서 얘기가 많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전 모바일 넘어서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또 디지털 헬스케어 이쪽까지 로보틱스 핀테크 모든 산업군에 적용되는 AI를 어떻게 많이 보여주느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투자해대가 그래도 이쪽이 좀 더 빠르겠어. 이쪽이 여기까지 올라왔어. 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좀 이슈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일단은 그런 기술의 장 정도로 보고 일단 갖추는데 전반적으로 이걸로 가지고 관련된 욕이 들어오는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약간 세론이 되겠느냐 나오고 그 다음에 별게 없다 보니까 빠지겠느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 같고요. 그런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세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현대차가 보여줬던 미래나 이런 쪽들 기업들이 보여준 미래 가지고는 올 한해는 계속
갔다가 새로 나와서 쭉 밀린다. 그럼 차익 매물이 소화되는 기간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면 또 움직이고. 그렇죠. 로봇 같은 경우도 보여준 거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보여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으로에 대한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흐름이다 보니까 올 한해 또 유동성 보강되고 성장률을 본다 그러면 이런 쪽들, 그러니까 그림이 가시화되면서 계속 나올 수 있는 로봇 쪽이라든가 그리고 우주항공 이런 쪽들, 그리고 또 그밖에 좀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겠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들은 일단 막 올라가서 부각받을 때 이때는 그냥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그리고 또 여기서 바이앤홀드로 가느냐, 로봇 우주항공 지금 자리에서 바이앤홀드로 보느냐, 종목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또 많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추격은 좀 그렇다 안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바이오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좀 차라리 소외됐을 때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계속 성장주는 관심을 가지고 보되, 일단 지금 또 오히려 이런 쪽들도 바이오로 계속 반도체로 계속 가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거기 따라서 좀 스물스물 이탈을 내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런 쪽에서 당장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요일날 저녁 7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5일날 12시입니다. 그런 쪽에서 삼성전자 쪽에서 AI 중심 전략 발표가 될 거고, 그 밖에 엔비디아, 인텔 얘기가 나올 거고, 거기다가 AMD가 이제 기조 연설자로 나옵니다. 리사수 CEO가. 그래서 온디바이스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이쪽에서 변화가 어떻게 나온지. 그러다 보니까 온디바이스는 뭐 제주 반도체라고 하는데 좀 많이 좀 올라와 있죠. 그런 쪽에서 그리고 또 그 밖에 마벨 테크놀로지, 레노버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일단 지금 여기서 좀 나오는 것들은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엔비디아, 인텔, AMD 이런 쪽의 주축입니다. 마벨까지. 그러면 결국엔 반도체 쪽이고 아직 하드웨어 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로 간 거보다는. 근데 이런 쪽으로 다 있다 보니까 먼저 시장의 관심은 글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밖에 컨퍼런스가 또 많이 이번 주에 개최가 됩니다. 이번 주 동향들 봤었을 때 이것도 눈여겨봐야 된다. 아까 지금 에너지 쪽들도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에너지 테크, 그리고 또 에버코어 전력 유틸리티 컨퍼런스 이런 쪽들에 대해서도 컨퍼런스가 5에서 7일, 7에서 8일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쪽에서 우리 아직 많이 필요해요 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에너지 쪽에 대한 변화라든가, 뭐 에너지는 별거 없습니다. 원자력 그리고 또 LNG, 신재생 쪽이 있는데 신재생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신경 쓰는 분야가 아니고, 그럼 이런 쪽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거기다가 그러면 또 전력 설비, 전선 뭐 이런 쪽들도 같이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쪽과 함께 여기서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데이터 센터 쪽에서 나오면서 변화가 제가 보기엔 광통신 쪽이에요. 광통신. 그래가지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가장 어떤 쪽으로 넘어가느냐라고 하게 되면 스마트 그리드화를 시키는데 그 중에서 연결시키는 광통신과, 그리고 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가 이제 주된 흐름으로 잘 잡을 거예요.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거죠. 빛으로 전기 신호를 이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전기가 움직였는데 그게 아니다. 빛으로 간다. 이게 대체하는 거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됐었을 때는 빛으로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가 상용화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기판이 플라스틱 쪽이 아니라 이제 유리 기판으로 가기 시작하겠죠. 그게 그림들이 어떻게 그려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리콘 포토닉스 유리 기판의 대체되는 과정 쪽에서 광통신 이런 쪽과 함께 광섬유, 광통신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은 이런 중심으로 바뀌는 것도 하나 이번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그거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지금 유럽 대규모 투자 컨퍼런스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ODDO BHA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열리는구나. 그런 쪽에서 유럽도 좀 부응하자라는 쪽에서 산업, 자동차, 방산, 반도체 뭐 이런 쪽들의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고 봐야 될 것 같죠. 게다가 또 소화기염 심포지엄, 그리고 또 JP모건 헬스케어가 12일에서 15일 연결되다 보니까 이번 1월부터 들어가죠. 1월부터 금요일인가? 금토부터 이렇게 예비까지 쭉 들어가게 되면 나올 수 있겠다는 것들로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도 살짝 키우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주 또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셧다운 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항상 이제 금요일날 나오게 되면 들어오는 게 고용보고서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같이 나와요. 이런 것들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고용보고서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졌죠. 지금 예상은 지금 비농업자 고용자 수가 6만 건 정도로 생각합니다. 지금 10만 건, 그러니까 한때는 경제 좋다라고 했을 때 20만 건이 항상 기준점이었는데 많이 내려왔어요. 그만큼 6만 건. 그리고 또 발표할 때마다 과거 수치를 하향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번도 6만 건에서, 그러니까 6만 건에서 10만 건으로 넘어가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6만 건 정도를 이탈한다. 그러면 요것 봐라. 실업가 약간 고용이 안 좋네라고 해석할 것 같고, 게다가 또 실업률도 반올리 가게 되면 4.55 정도까지로 보는데, 그래서 4.6 정도로 유지한다. 그러면 지금 고용이 별로 안 좋네. 아이고 안 되겠다. 연준 금리나 계속 가속화라는 쪽으로 봐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10년물이나 30년물보다 지금은 10년물이 더 중요합니다. 10년물 국제금리가 빠져주는 게 확인이 돼야 이제 유동성에 대한 변화들도 같이 들어온다라고 시장이 해석하겠죠. 지금은 아직은 그 정도까지 연말과 연초로 넘어오는데 유동성이 그렇게 빠르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확신 있게 들어온 거는 요 고용지표를 보고 대응을 시장이 반응을 할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지금 고용지표와 함께 ISM 제조업 서비스, 이것도 한 지난 11월 달부터 12월부터 약간 묵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들 쪽에서 만약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위축된다, 그러면 반도체 쪽에서 좋은 신호는 아니죠. 예, 지금 당장 제조업 지표가 확산으로 못 나가고 있는데 반도체가 그에 따른 기반 쪽에서 좋다, 이것은 조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도 한번 심리적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뭐 또 CES에서 엔비디아 CEO의 발언, 이건 뭐 그냥 다 좋은 발언 할 거니까. 더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1월 8일입니다. 목요일 날입니다. 그런 쪽에서 어떻게 바라볼지, 그러니까 이때는 숫자만 나올 거예요. 근데 숫자가 저희가 예상한 것처럼 서프라이즈한 숫자를 보여주겠죠. 보여주겠는데 어제 나왔던 CT 리포트 보다 보니까 놀랍네요. CT에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20만 원 때렸, 20만 삼선 때렸고 하닉스를 90만 원 보였습니다. 하닉스를 90만 원. 그러면서 여전히 무슨 뭐 실적 나오는 거 보게 되면 뭐 이제 뚜껑 열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T가 이번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전망들과 함께. 그래서 그 선생님이죠. 션킴 선생님인가? 아니 그분이 아닌데 그 모건스탠인데. 그래서 아무튼 이쪽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변화도 역시나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고 계속 목표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도 좀 받아가는 거겠죠. 그런 것도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뉴스까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일단 이번 주 중국 기업들도 엔비디아 H200 칩을 200만 개 넘게 주문.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지금 그러다 보니까 TSMC의 추가 생산 요청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론적으로는 일단 중국 기업들, 중국이 정부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압박하면서 쓰지 마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왜 그러세요? 지금 우리 하려면 필요해. 이거 좀 용인해 주세요. 라고 한다는 게 상당히 많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또 엔비디아는 지금 실적에서 전혀 중국 기업을 중국 쪽에 나가는 매출을 제로로 잡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렇게 넘게 주문이 들어왔다 라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 실적은 좀 당연히 업사이드가 더 커졌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지금 전혀 주가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엔비디아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라는 쪽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만큼 아직까지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열심히 AI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H200 같은 아직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아주 고사양급은 아닌 상황들도 이렇게 넘게 주문, 돈이 얼마입니까? 200만 개 이렇게 되면. 근데 그런 쪽에서도 강력한 수요가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재고는 70만 개 있대요. 그보다 주문이 많다. 그러면은 약간 그만큼 마진이 좋은 거지겠느냐? 그것도 아직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이 정도라도 지금 수요가 많다는 것은 지금 AI 시대에 뭘 의미하느냐? 이걸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기사입니다. 스페이스X부터 오픈AI까지 올해 역대 최고 IPO장이 열릴 것이다. 이걸 보면서 지금 느끼는 거는 아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역대 최대 IPO가 열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미국장들이 올해 좀 불안하게 아니면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바라보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쪽에서 일단 지금 스페이스X도 나오고 거기다가 엔스로픽도 하나 나올 거예요. 그것도 같이 나오면서 요게 먼저 나오게 되면 가장 또 중요하게 될 것 같고, 엔스로픽도 한 434조, 스페이스X 1157조. 와, 뭐 금액이. 그리고 또 오픈 AI는 723조. 아마 지금 요게 가장 먼저라고 얘기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면 이거 합쳐볼까요? 1800, 그리고 2000조, 300조까지 되는 2000조가 넘는 금액, 2000조 원, 되는 IPO가 들어온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야 이제 1000조 원, 조금 되는 이런 규모, 물론 그것도 지금 많이 주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일단은 만약에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그렇죠. 기업 차원으로 본다. 그러면 들어와서 우리는 그 상장 차익을 가지고 어떤 또 R&D나 투자를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앞으로의 우주항공에 대한 또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좋긴 한데 중요한 거는 당장 이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잠깐만 스페이스X 청약해야지 다른 종목 팔고 그거 사자. 아이 같은 우주항공이라고 해도 이거 갖고 있을 이유가 있어? 아유 이거 청약하고 이거 사야지.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시장에 또 쏠림들이 과해지겠죠. 그래서 올해 가장 키워드가 그거 같아요. 연초에 쭉 보다 보니까 반도체 쪽으로 쏠림도 나오고 거기다가 이런 쏠림이 그리고 차별화가 가장 심하게 나오는 게 올해 키워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것도 한번 주의하게 보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적어도 그쪽에서 발목은 몸은 못 담근다고 하더라도 발목까지 정도는 담가놔야 그 다음에 시장의 분위기를 쫓아갈 수 있다. 이런 쪽들도 보면서 시장은 또 점검을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우주 쪽도 얘기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일단 지금 미국이 딱 그렇게 노리는 것 같아요. 우주 제조 생태계의 심장을 바꿔가고 그 이제 LA 엘세군도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 LA 근처 엘세군도 여기가 이제 한때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지금 이제 엘세군도가 이 스타트업과 함께 미국의 흐름을 바꿔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딱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미국은 제조업 쪽에서 거의 그냥 완전히 별로 제대로 좀 대응을 못했던 국가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요거죠. 지금까지 나왔던 제조업 기반을 우주 산업 쪽에서 확실하게 다지겠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변화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취약했던 것에 대한 반성에서 이런 핵심 산업 쪽들은 미국에서 끌어가겠다는 쪽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거기서부터 이제 수직 계열화 시키고 거기다가 또 스타트업들 같이 움직이고 하는 이런 관점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다. 요 리포트는 우주항공 관련된 쪽에서 관심 있다고 하게 되면 좀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주산업 지배력도 높이겠다는 쪽에서 작년 발사된 2024년 기준입니다. 네. 세계 위성의 83%가 미국산이었다. 발사 시장 점유율 69%를 차지한다.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주 경제 가치가 5천억 달러. 제 보기에는 무궁무진하죠. 솔직히 가서 거기 가서 뭐 자원을 캐온다, 아니 거기서 뭐 에너지를 그러니까 우주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과 또 지구에서 하는 것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가치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미국이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게다가 또 이를 장악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주를 그러니까 지구 안에 있는 것보다 바깥으로 나가서 뭔가 확장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야 좀 더 경제 가치가 커지겠다라는 쪽들에 대해서 베팅이 나오고 있다는 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보게 되면은 이 내용들은 차근차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주에 대한 관련된 쪽들을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될지를 또 보여주는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예, 그래서 또 일단 지난주 강했던 섹터들 저희 블로그에 올려드렸던 내용들과 함께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일단 지금은 뭐 반도체는 뭐 그냥 이상 없는 것 같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올랐으면 얘기 다 했죠.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첫 번째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전닉스 이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워낙 좋겠죠. 워낙 좋고 그런데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저항대를 막 벗어나서 이제 막 탄력을 빵 받아가는 시기 같습니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만약에 비중이 그냥 적절하게 이 정도는 계속 갖고 한데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내 계좌에 50% 이상이나 뭐 무슨 거의 몰빵이다라고 하는 구조라고 하게 되면 이쪽이 막 부각받게 되면 한쪽은 또 소외되거든요. 그런 걸 대비를 해서 약간 저라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또 막 올랐을 때는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겠다. 그래봐야 뭐 무슨 있는 거 절반 팔아요? No, 그게 아니라 10에서 20% 정도까지는 줄여놓고 그거를 그러니까 많아봐야 20% 정도, 그 정도까지만 보고 살짝 줄인 다음에 그 자금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는 뭐 계속 갈 거니까 여전히 끌고 가니까 큰 뭐 그건 욕심의 문제 아닐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비중 한 10%에서 20% 최대 20%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줄여놓고 그걸 어디에 쓸까 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아니면 지금 다음에 반도체가 쉴 때 이쪽 섹터가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쪽으로 가시든가 아니면은 반도체 소부장이 생각보다 덜 갔다.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약간 단기 플레이를 해주든가 그러다가 고점에서 약간 쉬게 되거나 아니면 좀 왔다 갔다 하는 패턴이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이런 쪽들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또 고점에서 살만한 자리가 들어왔다. 그럼 그걸 다시 포함시키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물론 꽉 쥐고 그냥 끝까지 가서 내가 끝까지 본다. 그런데 지금 모두 다 좋게만 보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달려갔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주의를 하자는 얘기죠. 제가
막 그렇게 얘기 드리면 그러면 왜 하이닉스 예전부터 뭐 10만 원대, 10만 원대도 좋고 이거 저항 안 PBR 얘기하면서 얘기하셨던 분들, 근데 PBR 뭐 1.8배 가니까 하이닉스 팔아야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좋긴 하다. 뭐 삼성전자 좋다고 할 때도 얼마나 한 6, 7개월 동안 기었습니까? 못 가고 그런 쪽에서 다 그런 거죠. 그때 아무리 뭐 얘기해도 모르다가 이제 그때 한 20만 원대, 그때는 뭐 모르고 그냥 귀등에도 안 들다가 이제 60만 원대로 와가지고는 거의 이제 70만 원대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살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그런 관점적으로 약간 좀 많이 오른 주가에 대해서 좀 대비하는 것도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짝 이 정도 비중 줄이고 대가는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우주항공 얘기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위성 항공 이쪽까지도 위성 항공, 우주항공 쪽들에 대한 이것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뭐 인텔리언테크, 세테가 이런 것까지 강한 모습들이고요. 결국에는 거기까지 갈 겁니다. 돈은 지금 벌고 있는데 플러스 우주항공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 방산주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의 그런 모멘텀 있는 종목들 계속 더 체크하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지금 이거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국 소비주들 일단 이번에 엔터주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한중 쪽의 문화 콘텐츠 변화가 이제는 또 다시 좀 제자리를 차지하겠다. 한알령 없애는 쪽으로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중국 소비죠. 일단은 단적으로는 뭐 왕래가 많아진다. 항공은 조금 좀 그래요. 아직 원화가 본격적으로 강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호텔, 카지노 이런 것들 다 영향을 그래도 받겠지만 이쪽들은 지금 날이 추워요. 미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좀 들어오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성수기 시즌 가면서 다시 보자 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쪽에서 엔터는 당연히 증익되는 섹터니까 맞는데 전혀 기대감이 없는 쪽들은 이쪽 같아요. 콘텐츠 쪽, 영상 콘텐츠 쪽 이쪽들도 혹시나 그러면 이제 기존의 IP를 갖고 있던 거를 중국에서 이제 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는 어차피 이거 다 감가상각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투자했던 비용 다 회수하거나 아니면 회수 못한 것들은 손실 처리를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팔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뭐 이런 것들과 함께 SBS 또 콘텐트리 중앙 이런 것들이 살짝 또 뭐 확대되면 뭐 NEW 이런 것들까지도 약간 변화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 내용들 보고 한번 또 변화 들어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은 일단 반도체와 함께 계속 또 고고고 하면서 달려가겠죠. 그런데 반도체 중심이기 때문에 반도체만 볼지 몰라도 일단 시장에선 반도체 쉬면 이런 단어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섹터의 변화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보시되, 일단 또 한쪽으로 막 쏠리면서 움직이는 것들 가지고 또 관심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내가 여기서 직접 들어간다 그러면 나는 고점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어차피 지금 반도체를 제대로 플레이 못했다 그러면 인정하고 그냥 다음에 아니면 또 교훈으로 삼고 보셔야지, 그래서 무리하시는 거는 별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생각하실 거는 차라리 그걸 따라간다면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소부장에 지금 봐야 될 흐름들 이런 쪽이라든가, 아니면 차라리 지금 쉬고 있는 다른 섹터들, 다른 섹터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해 두시든가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반도체는 지금은 시장의 주도는 맞다는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하지만 관리는 좀 해가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 화이팅 외치면서 2026년도 시작을 잘 꾸려가실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도를 하면서 저도 같이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고요. 내일 7시 반 파워시황에서 또 시장 흐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